1월 20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오늘 쉬어가면서 코스피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이고요.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이 다소 둔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시장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자세한 시장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오전장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미국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갔고요. 오후장 들어서 이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으로 흐름 보시면 오늘 오전장 약세 흐름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4,923포인트.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해냈지만 이내 흘러내린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4,900선 하회하면서 4,885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986포인트.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장중에 계속 존재를 했었는데요. 오전장 950포인트 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축소해냈고요. 오늘 장중에 계속 빨간불을 이어갔습니다. 제약바이오주, 2차 전지주의 투심이 쏠리면서 오늘 상승 전환을 했던 건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이 다소 꺾였던 모습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선물시장, 현물시장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유가증권 시장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들 좀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7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6천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오늘 순매수에 나서면서 그래도 코스피 하단을 지지해줬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3,5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어줬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세,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2,6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해였다면 2026년은 상업 우주항공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도 이 누리호 4호 발사가 성공을 했죠.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 존재하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미중 간의 우주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주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중국도 이 우주산업 관련해서 국가 지정 산업으로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죠. 그만큼 미국과 중국 모두 투자와 함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기대감은 스페이스X IPO에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스페이스X가 올해 상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자금 3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좀 더 가속화가 붙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공급망도 수혜를 입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 규모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우주기업 19곳을 살펴봤을 때 1년 사이에만 시가총액이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450억 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말 살펴봤을 때 1,3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당장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6일로 우선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970년대 미국이 이 달 궤도로 유인 비행을 시도했었는데 약 반세기 만에 다시 한번 달로 인류를 보낸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을 하게 되고요. 이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르면 2027년에 3단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 착륙을 시도하는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추후에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기대감들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인데요.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HVM 16%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AP위성도 15%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14% 강세로 마감했고요. 퍼스텍의 경우에는 9%, 제노코는 8.6%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옥석 가리기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월 20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5호장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최근에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 확인됐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좀 그랬을지 궁금하고요. 또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도 같이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오전 아침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로 그냥 확 밀어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투매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뭐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오늘 뭐 어제 미국 증시는 쉬었고요. 유럽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어떤 관세에 대한 어떤 대립. 요게 조금 굉장히 화두가 됐고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의 여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 조금 밀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10시 반부터 갑자기 툭 하고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을 활용을 하면서 툭 하고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원전, 즉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원전이라든지 또는 우주, 그다음에 방산 이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면서 또 주도주 내에서 또 순환매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오늘 이제 모처럼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압도했죠. 모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으로도 중소형주로도 또 수급이 쏠리면서 대형주 장세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중소형주로 조금 옮겨갔다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결국에 이제 조금 시장이 초반에 이제 밀리면서 반등을 줬던 게 결국에는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그 지원, 원전에 대한 지원이랑 그다음에 발전사 통폐합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또 하시면서 그에 따른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원전이 갑자기 또 치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M밴드 공략주에서 말씀드렸던 우진 엔텍이라는 그 종목이 오늘 상한께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저는 모처럼 또 기분 좋게 또 여러분들 또 뵐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아무튼 시장 자체가 이제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우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조방원의 반도체, 2차 전지의 자동차의 그리고 뭡니까? 전력 설비에 그다음에 로봇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훅 하면서 또 다른 주도 섹터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우주방산, 우주항공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도 섹터에 좀 포함을 해서 순환매가 돌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셔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환율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찌됐든 오늘 1,477원을 또 돌파를 또 장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냉정하게 좀 보시면서 조금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정말 정신없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특히나 환율도 오늘 장에서 4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잘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나는 혼자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들 짚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필승 파트너님께서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원전주 짚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정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혼자 하기 좀 어렵다 싶은 부분들 함께 대응 전략 짜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이슈 살펴봐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예산 1조 원 시대의 K우주항공, 누리호 5차 발사로 민간 주도권 이양 본격화.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이 장중에 급등을 확 했던 모습들 오늘 확인이 됐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 이제 뭐 우주항공 이러면 뭐야? 우리 달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일단은 그거는 조금 나중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나중 일인 것 같고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주항공이 과연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방산과 무조건 연결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방산 말씀드릴 때 우주항공도 곧 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주항공은 이제 방산, 특히 안보다, 우주항공 곧 안보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하겠다, 강제 뭐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뭐 매입하겠다, 뭐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뭐 깊이 들어가면 그린란드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일단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제 그건데 그럼 왜 그린란드를 매입을 하느냐? 첫 번째 히토류, 그죠? 거기에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매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히토류가 방산, 우주, 이 첨단 산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북극 항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골든돔. 요거를 우주 방어 체계를 할 때 굉장히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바로 그린란드다라는 건데 결국에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입니다. 히토류도 결국에 중국이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과의 패권을 해양에서 우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조금 면밀히 기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료가 우주항공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우주항공이 또 주도 섹터로서 또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 뭡니까 남천문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도 우주항공모함 이제 할 거야라고 이제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주군에 이제 예산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골든문이라는 골든돔이라는 이 우주 방어 체계를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명분이 완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우주항공 이런 부분들이 필수 안보주로서 이제는 확장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위성 감시라든지 정찰이라든지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스페이스X예요. 3분기 올 3분기에 IPO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몸값이 한 2,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그
그 몸값을 가지고 상장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우주 기업들, 우주 관련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거기다 더해서 또 3월에는 스타쉽의 궤도 급유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우주 물류 이 부분에 있어서 90% 이상 그 물류비를 비용이 급락할 수 있는,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거대한 공급망 안에서 국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또 가지고 온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6월 달에 또 누리호 5차 발사가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항공청에 또 예산이 1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우주 강국 패권을 다퉜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그거에 대한 패권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발맞춰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예산도 1조 원이고 그 수주가 결국에는 자체 국내 이 우주 관련 기업들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우주항공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올해 확실히 우주항공 관련해서 여러 모멘텀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국내 밸류체인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뤄질 거고요. 누리호 5차 발사도 상반기에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 관련주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노코, 퍼스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 제노코와 퍼스텍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파트너님? 네, 오늘 제노코와 퍼스텍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하나 시스템을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도 그렇고 그래서 제노코와 퍼스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노코는요, 그 두뇌입니다, 두뇌. 두뇌. 어떤 사람의 두뇌 그리고 신경망.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 사람의 근육, 관절 이러한 하드웨어다라고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이 우주를 연결하는 통신, 그다음에 전자 장비, 요게 이제 주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기가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위성에서 찍은 그러한 사진들을 결국에 지구로 보낼 때 그 데이터를 흐르는 그러한 그 신경망, 요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제노코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동 장치예요. 결국에는 로켓이 자세를 잡고 또 드론이 날아오를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동 장치를 주력으로 하는 게 퍼스텍인데, 결국에는 이제 제노코와 퍼스텍, 그럼 제노코의 핵심은 뭐냐라는 거죠. 제노코의 가장 든든한 거는 바로 한국 항공 우주가 바로 최대 주주라는 겁니다. 한국 항공 우주가 2025년 작년 7월 달부터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한국 항공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KF-21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또는 뭐 그 소형 헬기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때 수직 그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수주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상향이다. 즉 제노코는 기술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주가가 좀 저평가되고 많이 밀렸던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였어요. 그런데 제노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 항공 우주의 수직 계열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우상향이 된다. 그러면 제노코는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고 반드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력이 화려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납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6월 달에 누리호 그 5차 발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 누리호 발사가 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로켓이 흔들리지 않고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구동 장치 덕분이에요. 그걸 만드는 게 퍼스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종목이고 재료가 분명하고요. 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노코와 퍼스텍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앞서 하나 시스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이어서 강의 시간에 좀 AS 진행해 주실까요, 파트너님? 강의 시간에 하나 시스템이요? 네. 네,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또 제노코와 오늘 퍼스텍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한국 항공우주가 이 지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제노코 긍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퍼스텍의 경우에는 누리호 관련한 밸류체인 속해 있다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제노코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번 뭐 CJ도 그렇고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 물론 실적과 수주 뭐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일단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수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두뇌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고부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보다 오히려 머리를 쓰는 이 두뇌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저는 제노코가 좀 더 우상향하고 충분히 상방에 좀 길게 봤을 때 좀 더 상방을 많이 열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노코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이제 퍼스텍입니다. 이건 퍼스텍인데,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충분히 퍼스텍도 상방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노코, 퍼스텍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끌고 가면은 제노코,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스윙적으로 조금 가져간다면은 퍼스텍 이렇게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상방이 조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 8,570원까지 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지금 상방이 열려 있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점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이제 일봉인데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뭐 15금 매매법, 뭐 중고장단법, 고조장단법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기준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 지금 어제 들어왔고요. 오늘도 연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따라 붙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력이 거래량을 터져주면서 이게 연달아서 들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일봉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일봉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올 때 이 중심가 한 4,500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집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방까지 열어놓고 그렇게 매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따라 붙으면 안 되고요. 좀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노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노코도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제노코는요, 이 상방이 엄청나게 열려 있어요. 과거에 67,600원까지 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밀렸냐? 실적이 안 좋아서였어요. 2024년도, 2025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흑자였는데 2024년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적자인데 적자폭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3분기, 4분기는 또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최대 주주에 대한 그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지금 현재 있다, 보인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그 실적들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반등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쭉쭉쭉 움직이다, 그죠? 이렇게 박스권 하다가 이 상단을 뚫어 올렸거든요. 결국에 여기 이 박스권을 지금 뚫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는 여기에 딱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U자 형식의 딱 요 지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으로도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굉장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분명히 눌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얘를 하나의 일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너무 올라갔어요. 그죠? 일봉으로 본다면 여기에 중심이 23,000원 부근입니다. 23,000원. 그러면 주가가 이제 밀어주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한 여기에 저점인 17,500원까지 우린 여기서 분할 매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전에 고점까지 끌고 가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일봉상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박스권가 되고 올라오죠. 튀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그러면 충분히 이 상방만큼을 열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노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제노코를 조금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와주면 오히려 이거는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노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애프터픽은 제노코로 꼽아주셨습니다. 흑자 전환에 따라 주가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실 우주항공 관련주들 단기간에 급등했던 만큼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후속주로 제노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가운데 어떤 종목도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나는 이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뉴스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전력의 산하발전공기업 5개사가 통폐합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호연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어떤 거너번스 체계가 유효한지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한국전력의 산하발전 공기업 5곳을 하나로 묶는 한국발전공사 설립안이 거론되면서 이에 따른 구조 효율화와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국전력의 주가는 16% 넘게 오르며 65,4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TF 대표가 지난주 미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TF의 임갑수 대표는 지난 15일 미국으로 건너가 미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서울에서 실무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협상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와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소형 모듈 원재료 도입 계획과 관련해 서로 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밝혔고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고 2개의 기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신규 원전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전기술의 주가가 8.5% 넘게 오르고 우리기술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원전주 전반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2023년 미국의 AI 기업 엔트로픽에 투자한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퀘이아 캐피털이 엔트로픽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엔트로픽이 이번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최소 250억 달러를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투자 유치가 완료될 경우 기업 가치가 약 3,5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프리-IPO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약 3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지분 가치 재평가에 더해 향후 AI 사업의 실적 기여 확대가 가시화될 경우 재평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트로픽의 지분율 희석과 실질적인 사업 시너지 가시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 SK텔레콤 시가총액의 20%에서 28.5% 수준에 이르는 규모이기에 SK텔레콤의 지분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SK텔레콤의 주가는 5% 넘게 오른 62,2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화장품 유통기업 실리콘투가 올해 K-뷰티 수출 확대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증권은 실리콘투에 대해 업종 매수세 재유입 시 가장 먼저 선택될 편안할 종목이라며 올해 K-뷰티의 미국 수출 반등과 유럽 수출 가속화, 중동 수출 시작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동 시장을 올해의 성장 동력으로 꼽으면서 지난해 4분기에 중동 법인 물류 창고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현재 초기 세팅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물류 창고로부터 월 400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 중인 만큼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올해 1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납품 고객 다변화 전략이 성공하며 계절성을 완화했고 파편화된 유럽 시장에선 취급 상품수 확장을 통한 침투율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높은 이익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 또한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실리콘두의 주가는 9.39% 상승한 43,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반도체 투톱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삼성전자는 3%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8%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중에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간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3.7%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3.6%, 3.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에이벨바이오는 2% 강세, 네임버 로보틱스 약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기준봉으로 타점 잡는 법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의 강의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전문가님, 저희 하나시스템 또 종목 AS 진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만 수익률이 6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종목부터 먼저 AS 해주시죠.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하나시스템 우리 앵커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시스템이요, 사실 그래요, 높아요, 고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 시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기업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한화, LG, 그다음에 현대, SK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특히 이제 하나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상단에 있어요. 고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 시스템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이 잊어야 된다. 잊을 정도로 내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있어서 따라잡는 것보다 사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거든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기준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단폭 눌러줬으면 우리가 그때 매집을 좀 했으면 됐는데 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실 세력들도 특히 외국인들도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눌러줬을 때 예를 들면 한 75,000원 부근까지 조금 눌러주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뭐 스윙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익절하고 또 조정 주면은 잡아가는 그러한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어차피 하나 관련된 종목들은 보유자들은 뭐 지금 차익 실현하고 더 끌고 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수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기준봉이 상단입니다. 그 기준봉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한 75,000원 부근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매수하셔서 다시 익절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봉의 크기가 타점을 결정한다. 4탄입니다. 제가 이거 지긋지긋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대형주든 아니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수급주든 간에 그냥 이거는 무조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15금 매매법과 0.25 법칙에 대해서 오늘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준봉 크게 두 가지가 있다. 8에서 14.99가 있고 15에서 30%짜리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렇지만 공통적이다. 뭐가 공통적이냐? 우리가 매수하는 거는 15% 미만에서만 매수한다. 왜요? 왜? 과거에 201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한가가 15%였습니다. 15%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후에 30%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는 15% 미만에서만 움직이고요. 15% 이상은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30%까지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세력은 짧게 합니다. 짧게. 그러니까 그 이상은 개인 투자자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뭐다? 15%. 이 15% 미만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도 또 한 번 저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요 30%짜리 그까지 즉 15에서 30%짜리는 무조건 눌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전 전일 종가 대비 몇 프로니라고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전일 종가 15% 밑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저기와 저기 중심가와 저가의 또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현대차든 뭐 한정기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11만 원 부근까지 내려와줘야 된다. 제가 그때는 차트를 면밀하게 못 봐서 그런데 그 존으로 내려왔어요. 11만 4천 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실 매수하는 게 맞았어요. 그럼 지금 수익이죠. 그러니까 끌고 갔다가 우리가 딱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도달하면 그때 기준봉 발생하면 기준봉대로 또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으면 돼요. 매매라는 건 뭐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정필승의 0.25 법칙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신대가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이 0.25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PBR이에요. PBR. PBR입니다. 그러니까 PBR 0.25를 0.5를 0.75로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쪼갭니다. 또 쪼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공략주 중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공략주가 있는데 그것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PHA 1월 13일에 공략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아깝습니다. 왜? 매수가까지 안 내려왔어요. 100원 차이입니다. 100원 차이. 100원 차이로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갔습니다. 15,000원은 뚫었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뚫었다가 훅 밀었단 말이에요. 왜?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이것 또한 복귀고 여러분들께 강의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이게 본질 가치가 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PS가 4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얼마예요? 0.5가 2만 원이죠, 2만 원. 2만 원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0.25, 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25부터 한다. 0.25.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PHA
이 말씀드릴 때 이건 0.28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5,000원은 0.375입니다. 그러니까 0.25와 0.5 사이를 또 쪼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간을 나눠야 된다. 쪼개면서 우리는 매매해야 된다.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를 뚫어서 15,600원 찍고 그대로 밀었습니다. 지금 밀렸죠. 밀렸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0.25로 0.5로 0.5 가잖아요. 그럼 또 밉니다. 어디로? 0.375로 밀었다가 다시 반동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0.25에서 0.5 갔다가 0.5가 갑자기 0.375로 밉니다. 그럼 0.375에서 다시 0.7로 가고 75로 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점이 점점 올라가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한다. 이거 여러분 정말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 누가 알려줍니까? 이거 누가 알려줘요?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PSK홀딩스 제가 1월 8일에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드렸던 거고 제가 1차 목표가 58,000원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어요. 달성했고 2차 66,000원까지 저는 끌고 갈 겁니다. 2차 목표까지 끌고 갈 겁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하다? 빈집 턴다. 빈집을 털어야 된다. 우진엔텍 이거 오늘 9%까지 갔죠. 28%까지 갔네요. 아무튼 갔습니다. 제가 그걸 12월 6일에 말씀드렸어요. N밴드에서. 그러니까 N밴드에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아가셨던 분들은 그만큼 뭡니까? 볼륨이 많죠. 그러니까 매집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 물량만큼을 지금 뭡니까? 시세 분출할 때 3만 원에 딱 던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익률보다도 벌어들인 손익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집이라는 건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SK홀딩스도 이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무브넥스인데 제가 이거 1월 12일에 공부방, 즉 N밴드 공부방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죠. 한국 무브넥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9%짜리니까 여기 15금 매매법에서 1번 15금 매매법을 이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특히 한국 무브넥스는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었다. 그래서 얼마? 6,500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기준봉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9%짜리예요. 자, 그러면 15금 매매니까 15% 미만에서 우리는 매수하면 되잖아요. 9%잖아요. 그럼 바로 뭡니까? 이 종가에서 한번 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중심가에서 샀습니다. 또 샀어요. 중심가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죠. 여기. 6,500원. 여기를 뚫어내면서 목표가가 이 종가 대비해서 21.27%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기준봉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미리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매집해가지고 목표가까지 갔다가 목표가까지 도달할 때는 여러분 기준봉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거래대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준봉이 발생하니까 그때 일단 목표가 냈을 때 차익 실현하고 기준봉 발생하면 다시 기준봉으로 매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략 종목 뭐냐면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제가 이걸 어제 담았어요. 이거 5를 갈 거라고 어제 담아놨는데 이미 제 자료는 어제 다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기준봉 발생하면서 갑자기 시세 분출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세력이 돈을 썼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주 한번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한전 KPS 그다음에 한전기술, 한국전력 이렇게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전산업도 한국전력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지금 1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이 한전산업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승 모멘텀. 자, 첫 번째 신사업 전환 및 사업 다각화다. 그래가지고 발전소 O&M, 현금 창출원, 거기다가 태양광 ESS, 수소, 이 신성장력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베트남 등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HVDC, 거기다가 원전, 전력망 투자가 테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폭증으로 인해서 송전망이 현재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동해안, 서울에
HVDC 및 변전 설비 투자 필수와 그다음에 원전 테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 및 수처리 분야 동반 수혜다. 그래서 오늘 원전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동반해서 같이 올려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전문 인력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뭡니까? 복합 화력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있어요. 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을 양성한다면 뭐예요?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인건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나가야 되니까 결국에 뭡니까? 인건비는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 대거 또 기용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회사가 우상향, 실적으로도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대거 인력을 동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도 정비 역량 확보와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 통한 가스터빈 정비 진출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으로 한전산업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주봉입니다. 주봉. 자, 주봉이에요. 자, 주봉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시세 분출하고 나서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저점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고 고점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딱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였으면은 이게 딱 우와 하면서 제가 딱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다시 한 번 더 기준봉 매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저점이 쌍바닥 찍고 저점 올리면서 고점 내려가고 여기에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전 상방을 열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자, 일봉인데요. 자, 주가가 이렇게 쭉 했다가 빠지죠. 빠지면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 다졌단 말이에요. 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기 이 하늘색 선을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가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이 며칠 거래일인 줄 아십니까? 40거래일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뚫어내서요. 여기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봉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준봉 매매를 하면 된다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 자, 그래서 매수가는 12,500원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입니다. 이거 오늘 이제 15금 매매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기준봉 발생을 했기 때문에 15금 매매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히든 종목. 히든 종목.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 항공 소재입니다. 다 가지고 있죠? 반도체, 주도 섹터인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우주까지, 우주 항공 소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모멘텀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올랐어요. 오늘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향할 것이다. 자,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스페이스X의 3년 연속 고기능 첨단 소재를 공급한다. 그래서 글로벌 레퍼런스 역할을 하고요. 우주 방상 위성 이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자, 그다음에 AI 반도체 및 차세대 패키징 소재 사업 화장입니다. 그래서 HBM, ASIC 및 차세대 패키징 핵심 소재인 글라스 기판용 소재로 사업 영역을 현재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다음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진입 및 리튬 시너지가 있다. 자,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벤더 진입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리튬 가격 회복에 따라서 자회사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재무인데요. 재무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도 점점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점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BPS가 28,000원, 22,000원. 지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22,000원이고 PBR이 1배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세력이 들어오고 세력의 이 중심가 위를 현재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방을 충분히 열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수가가 25,0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너튜브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M밴드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여러분 가져갈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 가입도 해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또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로는 한전산업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급등하면서 다소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파트너님께서 타점 같이 한번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포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히든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까지 3중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우리 정필숙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필승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